Design FM. Design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인 MC 김나래입니다. 와, 나래님 메인 MC군요. 근데 메인 MC긴 한데 좀 말수가 적은 MC거든요. 유난히 내성적인 MC.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시즌4로 돌아온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시즌4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영화가 먼저 나와 있었죠. 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즌3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정식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시즌4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다 좀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수다 이런 것들로 새 시즌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이랑 조금 더 거리를 좀 좁히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시즌을 기획해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때문에 이번 시즌은 게스트를 모셔서 게스트의 이야기를 좀 의존해서 하는 것 대신에 매화 주제를 정해서 디자인 FM 식구들끼리 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많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디자인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또 고민해보고 디자이너의 시선에 맞춰서 또 많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꾸려봤으니 앞으로 이 남은 시즌 4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이 노래부터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지금. 맞아요. 멋진 노래로 또 저희가 바꿔서 돌아왔죠. 이 노래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갑자기 약간 이런 대화 아니고 제가 저희끼리 얘기하는 슬랙에 올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또각또각 소리 나는 멋진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 있는 이제 홀웨이를 걸으면서 막 고품격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고퀄리티 음악 끝에 나오는 게 나의 목소리라니 지금 나 너무 좀 괜찮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멋있는 음악이 나와서 저희의 이 방송을 한껏 더 업시켜준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음악으로는 옛날 시즌에도 해주셨던 위지영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급 인력, 멋진 사람. 멋있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음악, 이 앞뒤의 노래가 굉장히 긴데 이거를 좀 짧게 방송상 끊어야 돼가지고 약간 아쉬워서 맞아요. 이번에 이 기회에 조금 풀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들어오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디자인 이 발음이 멋있어. 디자인 FM. 너무 멋있어. 뭔지 알죠? 왜 무슨 약간 헐리우드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돼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면서 막 대화를 이렇게 했다가 무슨 현장을 막 뛰었다가 막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전자음악이라고 하나요? 이런 건? 제가 음악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노래를 좀 한 10시간짜리로 이어가지고 디자인 FM 파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맞아요. 우리 이 위지영님에게도 어떤 의도로 이런 비트를 찍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고 끝날 때 또 다른 노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다른 멋진 음악까지 꼭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메인 MC 선생님 또 말수가 없으신데 네, 오늘의 메인 MC 김나래 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나래고요.
디자인 FM에서는 편집도 하고 녹음할 때 조금 음향 장비 같은 거 좀 세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서 음향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단단히 세팅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음원으로 찾아뵈려고. 저희 기술 감독님, 그리고 음. 우리 시즌 2였나요? 척척 박사님과 함께 예. 고민 상담을 했던 네. 분이라 오늘은 또 고민 상담 및 대화에서 아주 많은 활약을 해주실 거라. 근데 왠지 활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소심한 느낌으로. 네, 중간중간에 할 말이 있으면 좀 껴서 하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나리님이 늘 녹음을 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할 때쯤엔 이미 지쳐 있어요. 여기 기기에 세팅할 게 너무 많고 매번 뭔가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래님 없으면 녹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나리님이 있어도 늘 쉽지 않다. 맞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설비가 있어서 스페이스 알림 너무 감사드려요. 늘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고 넘어가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1화 주제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브랜드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요즘 브랜딩 이런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여름 휴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못 가서 가을에 휴가를 가려고 이제 9월 휴가를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FM 시즌 1 끝나고 MT를 봉평으로 갔었잖아요. 메밀꽃 보러. 맞아요. 9월 3일부터 또 메밀꽃 그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봉평으로 이제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릉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면서 여행 뭐 어딜 가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또 그런 단어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유독 막 브랜딩이 잘 된 공간, 뭐 멋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카페 이런 식의 언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왜 로컬 막 이런 것도 브랜드의 하나로서 다뤄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강릉 하면은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든지 그런 공간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그냥 뭐 공간이 되게 멋있다. 인테리어가 좋다. 신경 쓴 기획이 있는 머시기 저시기라고 했던 게 싹 그냥 브랜딩으로 흡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오프닝으로 적합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해가지고 얘기를 이것으로 시작해 봅니다. 맞아요. 참 브랜딩. 언젠가부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취직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나의 특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선생님이나 누군가 어디선가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 나는 글자를 조판을 잘 짜는 디자이너, 뭐 이런 특장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강조할 건지 잘 생각해보고 그거를 개발해라 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의 퍼스널 브랜딩은 약간 그 어떤 사진의 시대, SNS,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샵 감성파 혹은 힙스터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닌가. 너무 획일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메인 MC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녹음에 집중하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메인 MC님이 여보세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네. 지금은 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다들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 이글루스도 있었고 트위터도 있었고 다 이글루스 진짜 옛날 거.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게 뭔가 자기 PR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매체만 바뀌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내가 뭔가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PR 같은 걸 잘하다 보면은 어쨌든 확실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기회 같은 걸 많이 얻는 건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하여튼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보고 조금 질투 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관심사가 그거에 완전 집중되어 있진 않아서 그런 게 많이는 네,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인 PR, 뭐 퍼스널 브랜딩
사실은 우리가 몰랐지만 예전에 어떤 형태로 좀 있었을 것 같고 단어가 이제 이렇게 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교묘해졌다는 인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내가 기획해서 막 올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끝 이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건 사실은 거의 뭐 되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디자이너나 뭐 개인한테 소구하는 이미지도 옛날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집요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따로 디자이너 같이 관리는 안 하는데 띄운 글자라고 이제 길거리에서 본 이상한 글자 있으면 그냥 찍어서 올리는 정도인데 그냥 그거에서 좋아요가 근근히 나오다가 가끔 이제 조금 디자이너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뭐 강의를 시작했다라든지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발표를 했다 이런 거 좋아요가 확 많다가 최근엔 진짜 의아했던 게 인쇄소에 갔는데 이제 감리를 하러 갔는데 그 인쇄소에 붙어 있는 벽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쇄소 안에서 자기들끼리 좀 주의하려고 써놓은 그 글이 웃겨가지고 찍어서 올렸는데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 피드에서 100개가 넘는 일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소박한 계정이라서. 그래서 이게 제가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5, 60개고 띄운 글자는 보통 3, 40개인데 100개가 나오는 게 이거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의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조금 띄운 글자 올리는 사람과 디자이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둘의 교집합인 게 올라와서 어떤 시너지를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봐도 디자이너한테 요구하는 그림이 되게 좁게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시즌2에서도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스타에 이제 디자이너 같은 모습을 올릴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고 막 팔로우하고 이러다가 막 아이랑 있는 거라든지 무슨 일상에 대한 완전 그러니까 디자이너 같지 않고 그냥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거 올리면은 막 팔로우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디자이너한테 바라는 그림도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인상도 있었어요.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처음에는 페이스북처럼 내 사생활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어서, 이 사진 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고, 사실은 지금도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광고 플랫폼처럼 좀 변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에 되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누가 이제 내 프로필, 바이오에 이제 디자이너라고 거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디자인적인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그것만 올릴 때만 내가 이제 원하는 바다 이러면서 라이크를 막 주는 그런 거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상을 올렸을 때 나는 너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니까 너의 일상 안물, 안궁 이렇게 하면서 약간 관심 없고 작업 올렸을 때만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계속 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뭔가 자기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 멋진 나, 멋진 디자이너, 내 일상은 비밀이야. 비밀 계정 따로 파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공유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거의 연예인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이네요. 맞아. 그러고 이제 잘 되면 막 협찬 광고도 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제 뭔가 자기 PR적인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약간 많이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익숙한 단어는 계속 말하는 자기 PR이라는 건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아니면 브런치? 이런 것들이 대두될 때부터 많이 썼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은 뭐 어떠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졌다고 해야 되나? 또 왜 일상을 올릴 때에도 그 일상이 엄청 디자이너 같은 일상. 예를 들면은 막 LP바 막 이런 거 하거나 무슨 내추럴 와인. 그리고 파인다이닝 뭐 이런 거. 그것도 조명을 이제 온 해가지고 맞아. 온 해가지고 플래시 터트려서 찍어야 음식사를 맨날 이렇게 플래시 터트려서 올리고. 막 한 점짜리 그거 막 계속 올리고 막.
아, 맞아. 그걸 하면, 그런 거를 올리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다. 디자이너는 역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거든요. 플래시 터트리면은 네. 그냥 힙합 맛으로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자기 집 같은 거, 뭐 일부러 찍는다든지, 맞아. 아니면은 뭐 차도 찍는 사람은 별로 없나? 어쨌든 집 인테리어 되게 예쁘게 해놓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집을 인테리어 멋있게 한 다음에 자기 셀카인데 꼭 집의 인테리어가 이렇게 보이게 해서 나의 새로 산 조명이 이렇게 보이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브랜드화하는 거죠. 맞아. 카페에 가도 꼭 그런 왜 그냥 동네 카페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그런 약간 멋쟁이 카페에 가갖고 이제 멋쟁이 카페 간판을 아웃포커스를 딱 그치, 잡아가지고 커피잔 이렇게 들고 찍어야지. 그치.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하는데, 뭐 집에서 할 때도 찍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동해바다 앞에서. 부럽긴 하더라고. 좋겠다. 워케이션. 워케이션, 뭐. 그런 그러니까. 거. 진짜 확실히 나를 보여주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더 예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더 받아들이는 거가 커지면서 사회 현상이랑 맞물려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저는 다른 직군에서도 좀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약간 놀리듯이 말하고 있지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이 에피소드를 하느라고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무한 경쟁 시대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보가 다 같이 좀 제한적일 때는 혹은 이제 나를 알릴 수 있는 루트가 뻔할 때 그럴 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고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있는 시대에 굳이 사람들이 나를 혹은 나의 제품을 구입하게 하려면은 뭔가 차별화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불안감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품을 살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텀블러를 하나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텀블러의 어떤 보온 기능, 보냉 기능 그런 거 사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텀블러도 예를 든 거지만은 디자이너랑 내가 협업을 해야 된다.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보고 컨택을 하는 일이 특히나 기업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고 이분이랑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뭐 브랜드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냥 내가 내 작업을 올렸는데 비디자이너 직군 혹은 뭐 예술 쪽조차도 아닌 직군이 나를 갑자기 알아보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 이 사람이 일하면은 뭔가 멋있겠는걸? 이라는 환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되게 잘 나가는 디자이너인 것 같고 멋있는 디자이너는 교류하고 주말에도 되게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이런 인상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잠재 클라이언트들이 아, 이 사람이랑 일하면은 우리 브랜드가 좀 뭐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주는 어떤 장치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나 뭐 예, 그런 분들에게는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기업인데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처럼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퍼스널이라기보다 진짜 1인 브랜딩이지. 네, 그쵸.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많이 쓰여서 어떤 반감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거가 있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PR이라는 형식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나를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운영할지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직장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의 MC들이 다 직장인인데 회사원의 퍼스널 브랜딩. 저는 이제 회사원인데
그 인스타그램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중요하고 뭔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이런 게 저희 회사도 그렇고 뭐 모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계열사들끼리 또 일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자기 PR이라고 한다면 뭐 슬랙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뭐 좀 똑똑하게 글을 쓴다든지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뭐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맞으실까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가 회사 안에서는 좀 퍼스널 브랜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거 플러스로 뭐 예산을 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행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 품위서를 작성할 때도 그거를 보고 합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타 부서들이 봤을 때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폼을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는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하는 회사원의 퍼스널 브랜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나 전문가야. 그런 거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맞는 것 같아.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뭔가 피드를 멋있게 꾸미는 류의 브랜딩 외에도 내면을 가꾸는 혹은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득력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진짜 내 말투나 하다못해 포즈? 그런 식에서 오는 좀 협상력을 가져가는 것도 브랜딩의 일환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회의할 때도 막 뭐 전문가 느낌으로다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뭐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은 오퍼를 다시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뭐 제가 일을 잘해서겠죠? 뭐 하여튼 뭐 저한테는 뭔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뭔가 퍼스널 브랜딩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 일을 잘한다. 그리고 뭔가 뭐 일이라는 게 이제 작업도 있지만은 업무를 쾌적하게 잘 돌아가게 한다라는 인상을 계속 유지하고 갖고 가는 것. 그런 게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 내부에서 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전 회사에서 네. 저랑 막 많이 협업하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물어보는 거, 뭐 어떻게 되나요? 뭐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막 이런 정도만 하고 되게 평범한 인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게 됐는데 엄청나게 핫거리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막 엄청 막 인플루언서예요? 거의 그 급으로. 근데 약간 회사 사람들 잘 모르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내세익을 안 했어가지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충격 반전 약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생활 브랜딩과 그 회사 내부적으로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계정을 나눠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 아니고 좀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라지? 외부에서의 멋진 이미지, 그 인플루언서 이미지가 됐건,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디자이너로서의 조금 잘 나가는 이미지가 됐건, 그런 것들이 회사 안에서의 협상력에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외부에서의 활동을 가져오는, 좋게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이제 다른 비디자인 직군의 사람들에게 나의 전문성을 어필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외부의 뭐 해외 어워즈 같은 데서 뭐 상을 받아서 온다든지 어떤 유명 매체에 소개가 된다든지 회사에서 한 작업을 통해서 뭐 그랬을 때 회사에서 그거를 막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우리 회사의 그런 작업물이 그런 뭔가 좋은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내부적으로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뭐 내부 매체를 통한 어떤 공실력을 얻는 브랜딩 이런 거가 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긴 진짜 인하우스면 다른 직군이랑 약간 때로는 조금 나의 디자인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Yes. 갈등? 예스. 그런 거 너무 이제 있으니까. 나를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치. 아무래도 직무의 이해도는 서로 다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 이 사람 디자이너로서 엄청 잘 나간다. 라는 느낌이 있어버리면은, 님이 하는 말이 맞겠죠. 이럴 수 있지. 그쵸. 이제 확실히 전문가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은 응. 뭔가 본인의 의견에 디자이너가 이렇게 얹어서 근데 뭐 너가 준 의견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디자이너가 의견을 주면 그런 걸 훨씬 더 잘 수용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건 있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좋은 예시로 뭔가 내가 회사에서 한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인정을 받는 사례를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걸 또 겉만 보고 뭔가 나는 멋진 디자이너로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회사원들이 택하는 진짜 안 좋은 사례가 내가 회사원이라서 메인잡이 있다는 이유로 되게 싼 가격에 폭발되는 멋있는 작업하기. 회사 이런- 작업은 비밀로 하고 막. 그러니까 겸업 금지 걸려 있는데 막 무슨 거 만들고 행사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무급으로 일하면서 나의 멋짐을 등가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는 진짜 안 좋은 예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그게 얼핏 보면 속을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지 혹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었고 사실은 그 내막에 어떤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까지도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눈이 진짜 밝은 사람이 아니면은 구분하기 힘든 거라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어머 이거 공짜로 하신 거네요? 라고 댓글 달아야 되나? 본인이 스스로 공짜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또 공짜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의 디자인 열망? 그것을 팔아먹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열정은 입금이 돼야 생기는 거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우리 슬로건이 어쨌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맞습니다. 네네. 네. 일한 만큼 벌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지금 인스타그램만 저도 또 인스타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브랜드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예를 들어 샵 감성의 어떤 포지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만 노출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민님이 여기 예시로 써준 화장실에 어디 뭐 핸드워시 있고 맞아. 똑같은 브랜드 핸드워시 있고 나그참 다 비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 사람은 다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획일화가 되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감성을 공유해도 나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저런 걸 할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개개인이나 혹은 뭐 다를 텐데 그런 거 없이 약간 야 이런 거 유명한 거 같고 나도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 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좀 획일화되는 것 같은 게 좀 뭔가 아쉬운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디자이너들이 뭐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좋아하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플래시 터트린 사진의 미감을 다른 직군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어머 뭐 이거 사진이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를테면 실험적인 거에 마음이 좀 열려 있고 네네 재미있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내추럴 와인 뭐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 네, 같고 저도 좋아하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것이 자기한테 맞고 안 맞고에 대한 판단 이전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애쓴다 이렇게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사용이냐 맞아. 아니냐에 따라서 또 좀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애쓰는 계정은 솔직히 눈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제가 아까 경희님 얘기한 그건데 얼마 전에 무슨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를 이제 네이버에서 그냥 카페에 대한 정보만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안 보고 그랬을 때는 뭔가 웰빙 뭐 채식 무슨 그런 약간 건강 음료 뭐 이런 걸 파는 가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가게가 갖는 인상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할 것 같고 가게에 조금 이제 밝은 인테리어를 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 쿵쾅 이러는 막 베이스가 엄청 강조되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올 것 같은 힙합 같은 게 나오고 있고 막 진짜 향 막 이렇게 피우고 있고 가게가 일단 시꺼매요. 시꺼멓고 막 우둘투둘한 그 마감 덜 된 그 소재 있잖아요. 그걸 쓰고 막 메탈 가구 이렇게 가구가 다 저기야 메탈 소재로 이렇게 돼 있고 막 이상한 거예요. 무슨 프렌치 불독 스피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선가 문화적인 코드로 통용이 되는 것들이 맞기는 한데 이게 다 뒤섞여 있는데 메인 컨텐츠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너무 맞지 않는 게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별화인가? 어떤 의미에서 예, 예. 차별화가 될 수는 있는데 차별적이긴 하다 되게. 네. 그래서 약간 그럴 때가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때에도 나 자신을 일단 알아야지 뭘 하는데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놓기 시작하면은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 같은.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음 주제가 바로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거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긋나는 브랜딩이 나오는 게 나를 파악하기도 전에 브랜딩부터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인 것 같거든요. 주로 이제 내가 학생이지만 지금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5년 차, 8년 차, 12년 차, 막 26년 차 이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인스타그램을 공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 피드를 보면은 누구는 내추럴 와인 마시고 있고 이러면 누구는 500만 원짜리 가구 샀고 그러니까 누구는 막 작업이 너무너무 멋있고 막 누구는 아웃칸으로 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있고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영상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레터링도 해야 될 것 같고 디자인 막 아트 디렉팅 해야 될 것 같고 500만 원짜리 가구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거 동시에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 이게 자기 PR의 하나의 형식으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어디 자기 나를 어필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당연히 근데 사회 초년생이고 약간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전 사회 초년생은 아닌데도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비싸 보이는 거 먹으면은 저기 어디지? 나도 한번 가보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구도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의 집이나 그런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사도 사실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 막 좋은 거 막 USM 막 이런 거. USM 올리고 뭐 미트라에서 뭐 의자 하나 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나 사보고 싶다. 나 디자이너잖아. 맞아, 막 이렇게 맞아. 그런 생각이 저도 들게끔 해서 아니 이거 뭐 나한테 뭐 소비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런 것도 진짜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에피소드 할 얘기도 지금 다 땡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껴가면서 해야겠네. 하여튼 그런 뭔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해야 한다는 강요를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더 그거에 흔들릴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퍼스널 브랜딩, 저 개인의 브랜딩은 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거의 거진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나의 개인적 브랜드는 뭐지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인제서야 뭐 조금 내가 요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요런 거는 좀 못하는 것 같다 요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10년이나 정도 돼서야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직 뭐 사회초년생 혹은 예비 디자이너 뭐 그런 분들은 벌써 찾았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거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회초년생 때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거랑 요새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 불안이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어떡하지가 이제 10년쯤 가보면은 나는 못하는 거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맞아. 이게 놓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브랜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나래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냥
뭐 비단 인스타그램만이 아니라 나를 어떤 캐릭터로 빌딩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당장부터 너무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레터 서비스 같은 건데 무슨 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말고는 다 뻥이다. 근데 그냥 맞아. 수민님 얘기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 응, 응, 그거에 현혹되는 대신에, 응. 약간 그런 걸 좀 멀리 하고, 응. 그냥 차라리 자기 스스로를 좀 탐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내가 뭘 좋아하지? 응. 내가 뭐가 하고 싶지? 이런 탐구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지는 게 다 비슷하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신입이든 뭐 25년 차든 뭐 다 비슷한 리그에서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올리는 이게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런 공포가. 근데 지금 조금씩 약간씩 망해야지 나중에 가서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아직 많이 안 쌓여있을 때 망하는 게 더 낫죠. 그쵸, 그쵸, 그쵸. 20년 차일 때 망하는 것보다야.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요. 저도 망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퍼스널 브랜딩에만 꽂히면 이제 그건 표현의 방법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인데 뭐를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니까 맞아. 그 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그래도 어떻게 할지는 그거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원래 이제 내용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의 업무인 거잖아요. 뭐 그거랑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좀 들고 뭐 비단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사회중년생, 고년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네, 그러게요. 방금도 이제 제가 저의 얘기를 살짝 했는데 네. 소미님도 뭔가 스스로 김소미라는 사람에 대한 브랜딩을 좀 하고 있나요? 이거 어렵네요. 제가 작년에 노션 페이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고 만들었었어요. 맞아. 그거를 봤어요.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욕구를 느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였지? 어디 강연이었나? 그런 거에 요청을 받고 이제 이력서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반 이력에 쓸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석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각 디자인 전공이 끝이고 직장도 한 군데만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그 일반 이력이 두 줄인 거예요. 뭐 머시기 저시기 뭐 졸업, 머시기 저시기 근무 이렇게 두 줄인 거예요. 그 이력서가 너무 횡령한 거예요. 보통은 막 무슨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뭐 직원, 그 다음에 어디 팀장, 머시기 디렉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있고 무슨 참여 전시 막 이만큼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시도 한 5년 전이 마지막이고 저를 설명할 말이 없는데 하지만 근데 저는 저대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씨 그럼 나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IT나 그쪽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노션으로 자기를 이렇게 PR하는 거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 그런 거 있죠. 노션 딱 열면은 맨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디자이너 누구누구 막 이렇게 뽕 나오고 자기 이제 미모지 같은 거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호기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서 막 이 생각을 해봤던 게 어쨌든 내가 인쇄 기반 디자이너로서 인디자인이나 뭐 그런 타이포그래피 쪽에 있어서는 약간 강점이 있겠다라는 게 본업에서의 하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본업 외의 활동으로는 뭔가 아트워크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업계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류의 활동을 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또 약간 잘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랑 뭐 그렇게 몇 가지를 짚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내가 드디어 2021년에서야 할 수 있게 됐지.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를 한 군데만 다녀가지고 너무 고인물이 되는 건 아닐까? 라든가 아니면은 난 전시도 안 하고 이거 내가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나? 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충분히 지나고 내 고집이 너무 충분히 커져서 남들 할 말을 안 들을 쯤이 돼야지 드디어 약간 흔들리지 않는 브랜딩이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작업 계정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작업 계정이라는 게 필요하면은 그냥 회사 계정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저야 이제 특수 상황이긴 하죠. 이제 너무 소규모 스튜디오고 여기 있는 작업 그냥 다 보시면 돼요라고 하면 돼서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경리님은 근데 작업 계정 비슷한 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뭔가 작업 계정? 그러니까 저도 응. 제 인스타 주로 쓰는 개인 계정이 있긴 한데, 응.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삶을, 일상을 그냥 공유하는 정도로 처음에 만들었던 거라, 응. 거기에 막 작업을 포트폴리오처럼 올리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응.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걸 차라리 전 선택해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다들 작업 계정처럼 쓰고, 거기가 좀 더 이제 검색도 잘 되고, 홍보도 되니까, 뭐 한번 이렇게 작업 계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거고, 저는 사실 늘 개인적으로 어디에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한경이라는 디자이너라고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를 개인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늘. 난 저를 알고, 그러니까 한경이라는 사람 알고, 근데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다녀. 뭐 이런 경력이 있었어, 예전에.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내가 목을 메고 막 충성하고 막 거기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약간 뭔가 개인 계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막 꾸역꾸역 올렸어요. 엄청, 그러니까 그거 언제 했지? 한 1, 2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 5, 6년 전 작업부터 이제 과거순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꾸역꾸역 막 이렇게 몇 개 올렸는데, 올리면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지? 너무 옛날 거. 그러니까 지금은 나 이렇게 안 하는데, 너무 옛날 거를 막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럽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는 제가 제 이름을 실명으로 안 하고 약간 되게 스튜디오인 척 하고 싶어서 다른 이름으로 막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역겹한 거야. 역효과인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한경이가 잊혀지고. 지금의 내 팔로워를 뭐 이렇게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이 훨씬 좋았을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쑥스러웠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걸 내가 스스로 배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작업 옛날 거를 막 이렇게 올리는데 막 뭔가 창피하고 뭔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그거 창피하면 빨리 그거를 최신 버전까지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현타 오고 지치니까 멈췄어요. 그리고 검색도 안 되고 이제 막 망한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해킹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관리 안 해가지고. 맙소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남들이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제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고민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어차피 사람들 나 그냥 어디 회사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어떤 스튜디오의 사장이나 개인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이런 걸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이 작업 올려도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는 계정들에 이제 더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작업을 올리는 거 훨씬 라이크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엔 이미 제 일상을 올려도 아무도 라이크 잘 안 나오고, 뭐 작업한 거 올리면 라이크 겁나 나오고 막 이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거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주로 하는 디자이너지만 개인 퍼스널 브랜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우리 메인 MC님께서는 뭐 별다른 자신의 그 퍼스널 브랜딩에 노력하시는 바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그 노력들이 다 예전에 했던 노력들이 있고, 그 잔여물로 이제 뭐. 잔여물? 아니, 뭐, 인스타 계정 중에 뭐, 서울로라는 계정이 있는데, 저랑 이제 장재 디자이너랑 같이 하고 있는 이렇게 3D 작업, 뭔가 아트웍 이런 것들, 4, 5년 전에 올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거 외에 제 개인 계정 그냥 인스타그램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있는데, 그 서울로라는 계정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에서 또 컨택이 왔어가지고, 올해에 나이키 글로벌이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 말고 그냥 어쩌다 보니 뭔가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실 PR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걸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올해 뭐 초반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컨택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이거를 내가 4, 5년 전에 올린 거를 보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막 이런 신기함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메인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 회사에다 제출하는, 뭔가 제가 이직할 때 쓰는 포트폴리오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런 자료들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노션이라든지 뭐 그런 뭐 툴이 있으면 그거를 시스템 만들어 놓고, 끝나면 넣어놓고 해서 한 번에 뭔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 자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용도의 뭔가 웹
페이지 정도만은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고. 네. 역시 파트장님답게 지금 포트폴리오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려고. 아니 너무 귀찮아요. 맨날 회사 갈 때마다 막 그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그게 싫어요. 맞아. 맞아. 그 뭔가 이직 시도를 할 때나 돼서야 이제 먼지 쌓인 데이터에 먼지를 후 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썼더라?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둘 중에 뭐가 최종이지? 아, 상관없지 뭐 이러면서. 뭐였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으면 좋기는 하죠. 그리고 노션 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소미님이 아까 만들었다는 그 노션. 네. 그거 보고 저도 노션 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아무 때도 공개는 안 한. 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안 몰랐어. 하네. 금시초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서 뭐 어디에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이제 뭔가 이력서 링크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소미님처럼 막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이 퍼스널 브랜딩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 그거를 해놓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냥 작업을 해도 잘 안 알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머쓱하고 귀찮고 그걸 뭔가 어쨌든 가공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귀찮고 누가 하면은 그 갖고 와서 나도 이거 했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내가 그거를 막 에너지를 써서 막 나 이런 거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했고 막 그렇게 하는 거가 좀 저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PR을 못하는 사람. 그러면 약간 이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에 이제 잘 안 맞는 거지. 이렇게. 근데 왜 되게 조금만 해도 이렇게 크게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에 아주 최적인 사람들인 거지. 저는 사실 노션을 아까 말한 이유는 이제 긍정적인 이유고 부정적인 저의 모든 활동에 부정적인 원동력.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큼한 걸 가지고 완전 진짜 뻥튀기도 그런 뻥튀기 없이 진짜 쌀알 하나 튀긴 다음에 그거 물에 불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저기였을 거예요. 노션 페이지를 만들 때 네이버에서 이제 불첼 이벤트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 제가 강제로 불첼에다가 이제 노션 얘기를 좀 썼었는데 그때 막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노션을 해야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채우려니까 진짜 너무 민망하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32세 미국인 백인 남성 좋은 정도로 그런 생각하고. 제이콥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주 막 판타스틱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센틱한 멋있기를 선보입니다.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이를 악물고. 아 맞아. 나는 백인 남성이다. 아니지만 나는 백인 남성이다. 그 미국 국적이어야 돼. 맞아. 중요하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가만있어. 우리 쉽지 않은 마당에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는 분이 많아서 사연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퍼스널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 사연 하나 읽고 갈게요. 예비 디자이너 스코니 조아님의 사연입니다. 소민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에이전시나 브랜드 직군의 인하우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새 구인 공고를 보니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으라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친구들끼리 보는 일상 계정밖에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보면 또래 디자이너로 보이는데도 작업도 정말 많고 작업 계정 말고도 사진 계정이나 심지어 직접 만든 음악도 올리는 계정도 있고 피드가 진짜 멋진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포트폴리오라고는 학교 과제가 전부고 그 밖에 대외 활동이랄 것도 한 게 없어서 조바심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작업 계정도 만들고 얼마 안 되는 포폴이라도 꾸며서 넣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 관리 너무 어렵네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사들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정을 물어보는 게 보통은 이벤트 할 때나 그런 걸 물어보는데 맞아. 그 해시태그 네. 넣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만든 음악을 올리는 디자이너인데 사운드 클라우드 막 이런 걸 하더라니까. 우리도 사실은 직접 음원을 만든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근데 인스타 계정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디자인 FM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 네, 우리는 인스타는 없잖아요. 그리고 취업할 때 쓰지 않는다고 이거.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취업할 때 못 써요.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 되게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되게 공적인 걸로 되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예비 디자이너 친구들도 네.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또래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거를 잘하는 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치. 인스타그램 좀 멋있게 만드시고, 그쵸? 뭔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 뭔가 디자이너로서 멋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분들. 피드가 참 좋네요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 마파래요. 그런 약간 일관성 있는 그 이미지를 계속 꾸준히 올리고, 그게 개인 취향이 묻어나면서도 작업적으로도 멋진 그런 되게 복합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의 경우에 맨날 막 놀았던 거 이런 거 올리는데 작업을 많이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맞아. 작업을 많이 좀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 레터링 하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 영화가 재밌으면은 그 영화 한글 레터링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욕? 근데 그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통 재미로 하면은 퀄리티가 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게 나와서 맞아. 저거 취미로 하는데 저 정도 오면 입금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러면 우리 이럴 게 아니고 그 레터링 하시는 휘님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김영선 휘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휘님 중에 이제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흥미롭게 그려가지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는 그래픽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네, 영선님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선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님, 영선님, 김영선님. 안녕하세요. 와! 와 오셨다. 저희가 멀리서 아주 힘겹게 불러봤습니다. 영선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밌는 글자를, 좀 흥미있는 글자를 그려서 브랜딩이나 그래픽, 인쇄 매체 그래픽 등에 접목시켜서 작업하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에 속해 있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선님. 영선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레터링 작업하시는 분들의 예시를 들어서 그 예시 중에 한 분이 또 영선님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멋진 작업을 피드에 올려주시고 잘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의 측면에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가 볼 때는 영선님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김영선 디자이너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그 레터링 잘하고 왜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 이런 느낌이 딱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선님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좀 브랜딩 좀 됐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불러도 주시는데 별 생각 없었는지 혹은 이제 굉장히 애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생각을 못 했기도 한데, 그러니까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강점을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좀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프리랜스의 경험도 있고, 또 계속 뭔가 외주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특히 디자인 쪽이 좀 소규모 스튜디오부터 에이전시나 또 인하우스 그 기업 디자인 팀까지 인스타그램이나 또 SNS를 통해서 자기 PR을 되게 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제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그 강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연을 살짝 들어봤을 때 학생 때부터 또 제가 학생 때부터 좀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 스튜디오 분들의 강연이나 워크샵이나 또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자기 PR을 되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주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제 생각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또 활동하지 않거나 뭔가를 올리지 않으면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내가 업로드했던 지난 피드를 계속해서 남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피드를 업로드함으로써 내 활동을 계속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뭔가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자기 PR이라고 표현되던 이야기가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저를 그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생각해도 제 레터링이 제 강점이고, 또 어떤 지면에서나 혹은 뭐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스스로를 저를 소개할 때는 저는 이제 재밌는 글자를 그려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접목하여서 이제 작업하는 디자이너예요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글자만 잘 그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여전히 좀 다양한 것을 좀 잘하고 경험하기 위해 성장 중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글자를 그리는 게 여전히 재밌고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걸 계속 어필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선님은 그러면은 내가 글자를 그리는 게 재밌다라는 확신은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원래 사실 저는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되게 듣기 싫어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 전에 아니? 사실 그 원래 학교 수업에서 제가 1학년 때 이제 2학년 선배님들의 수업 과제물을 보는데 이제 그 시각 디자인이라는 그 글자를 뭐 가위라든지 뭐 그 디자인의 어떤 요소, 뭐 펜툴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요소로 이제 그 레터링 한 걸 봤는데 저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걸 할 자신이. 그러니까 뭐 저는 약간 저런 되게 기능적인 작업을 되게 못할 것 같고, 뭔가 난 되게 제도적인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자신이 없고 잘 해낼 자신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교수님이 바뀌시기도 하셨지만 아무튼 그 수업을 들으면서 좀 타이포그래피라든지 레터링의 재미를 좀 알게 되면서 나는 레터링을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잘 할 자신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계속 꾸준히 레터링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플랫폼이 이제 사진, 이미지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거에 좀 더 최적화되고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피드 관리, 약간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인스타그램은 되게 사적인 그 삶을 공유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일상사를 보통 올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영선님도 처음에 계정을 만드실 때 그러면 어떻게 목적을 처음에는 내가 일상 계정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했다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페이지처럼 쓰는 걸 바꾸셨는지, 아니면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요거 인스타로 좀 사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올릴지 뭔가 계획이나 전략 같은 걸 만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일상 계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계정이 원래 작업 계정 용도로 저도 만든 거였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뭔가 심경의 변화? 약간 개인적인 변덕의 이유로 일상 계정을 좀 그냥 삭제를 하고, 이 작업 계정을 뭔가 그 피드는 좀 내 작업을 아카이브 하는 용도로 쓰고, 또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이제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피드보다는 좀 훨씬 일상적이거나 개인적인 약간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올리는 편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피드 관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피드 자체 작업물들은 공들여서 하는 편은 아니었고, 예전에 올렸던 피드 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들은 좀 숨김 처리하는 정도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그 타다를 다니면서 그 팀의 SNS 계정 관리를 주로 제가 했었거든요. 타다점 디자인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디자인 바이 타다일걸요, 아마?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차피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만드신 거라서 좀 더 피드가 그런 작업물 위주로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상들은 주로 이제 스토리로 공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일상도 그러면은 이게 작업 계정이고 하니까 조금 디자이너의 일상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선별해서 올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일단 재밌으면 그냥 올리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좀 자유롭게 올리는 편인데, 근데 아무래도 좀 글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인사이트를 좀 주변에서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간판이라든지 뭐 재밌는 글자가 있으면은 좀 자주 찍어서 올리는 편이긴 한데,
의도하고 올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작업 계정을 성격이 또 강한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실 때 약간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희망하는 이미지를 좀 이렇게 유도하는 작업 같은 뭔가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 나는 뭔가 재치 있고 발랄한 뭐 디자이너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스타일로 뭔가 글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이모지 막 넣고. 막 나는 좀 게이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특이한 사람, 막 이런 거를 노출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장치를 글이나 사진이나 뭐 아니면 계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를 사용하시는지, 포지셔닝을 따로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오히려 반대로 자연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가 돼가고 있다는 상황인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주로 저는 몰랐는데 좀 볼드한 글자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히려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영선님은 좀 볼드한 글자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참 요즘 갓 졸업을 하시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디자이너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인스타그램 관리라든지 뭐 자기 PR,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나한테는 그런 스타일이나 어떤 쪼가 없는데 이것을 당장 뭔가 멋있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를테면 이제 영선님 같이 작업도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고 좀 데이터가 쌓여있는 사람들의 피드를 볼 때 그것이 이 사람은 경력이 한참 많으니까라고 판단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냥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기업 같은 데서도 SNS 아이디를 내라고 하고 뭐 이런 시대에 당장 나한테 뭐가 주어진 게 별로 없지만 나의 피드를 혹은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팁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은 이제 포폴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초년생이 아까 저희가 사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부터라도 작업 계정을 만들거나 한다고 하면은 뭐 계정 자체를 꾸미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의 계정을 채워나갈 작업을 만들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사실 내가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뭐 되게 꾸미는 걸 고려해서 인스타그램을 계속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내가 작업했던 거를 좀 자유롭게 올려보면서 나중에 사실 뭐 숨김 처리를 하거나 추려볼 수 있는 것도 같고 또 오히려 나중에는 좀 약간 방향을 잡아서 이런 작업 위주로 올려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플랜이 생기잖아요. 저는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일단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업에서 SNS를 좀 아이디를 달라? 약간 이런 경험이 저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안 내는 편이거든요. 달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거에 만약에 크게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적인 거니까. 네. 계정을 따로 제출하라? 라고 네. 요청을 받았을 때 안 알려주신 이유는 뭐가 왜일까요? 너무 저를 좀 글자만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것도 퍼스널 브랜딩일 수는 있지만 이게 그걸 너무 내가 이 사람 이쪽에 치중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하긴 저도 회사 다른 데 예를 들어 입사 지원을 하는데 띄운 글자만 찍고 다니는 애처럼 보이면은 조금 그럴 것 같네요. 그치. 인스타라는 게 너무 나의 단편적인 것만 조각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기 좀 적절하지 않기는 하죠. 그렇군요. 영선님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이제 슬슬 영선님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어필하고 싶은 점이나 뭐 남은 하반기는 뭐 어떻게 보내실 건지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홍보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새로운 회사에 합류를 해서 우선 지금 더현대 서울이라는 곳에 29cm 갤러리라는 곳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방문을 희망드리고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콜로소에서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브랜딩에 관련된 레터링이라든지 혹은 그래픽에 관련된 레터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중년생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초년생은 아닌데 그래도 레터링 배우고 싶은 사람은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중년생. 맞습니다. 영사님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 슬랙에서 만나고 자주 만나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영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네, 영선님과의 즐거운 전화통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실은 늘 줌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통화라고 하니까 약간 양심에 찔리네요. 그럼 영업비밀 말해도 되는 건가? 저는 연결 즐거웠고요. 개인 계정으로 처음에 그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는 포인트가 거기서 약간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뭔가 이거를 내가 멋진 디자이너 피드를 운영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영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자기 작업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나둘씩 올리는 그냥 포트폴리오 사이트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런 사연자분도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또 영선님이 굉장히 피드가 일관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게 약간 신선했는데 생각보다 더 이제 피드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생각하면은 디자이너 같은 피드 관리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다 보면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계정 피드처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흉내내면 더 어색할 것 같고 맞아. 차라리 그냥 어쨌든 학생일 때는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뭐 과제든 뭐 개인적으로 뭔가 뭐 했든 이렇게 그런 거를 가볍게 올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했다.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수업 시간에도 발표하잖아요. 과제 발표. 뭐 그거 하는 걸 글로 남기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또 부담도 적고 맞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한번 보고 나서 좀 이상한 건 숨기고 괜찮은 건 남기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정리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영선님 같은 완성된 디자이너처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 내기가 힘든 것 같고 지금의 나에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마다 다 개인 스타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다 묻어나게 돼 있어서 너무 그렇게 뭐 부담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꾸준히 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선님도 인스타그램 계정 안 내신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남기라고 하지 왜 꼭 굳이 인스타그램이라고 꼭 찍는 걸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저의 안 좋은 편견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회사들이 MZ세대의 관점을 알고 싶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MZ세대 같은 건 사실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대를 구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대를 구분하는 사람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 MZ세대가 뭐 좋아하는지 리스트업 해와라고 요구하는 그런 분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계정 남기라고 하는 거 혹시 기업의 결정권자 분들 듣고 계시면은 조금 별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본인들 인스타그램 계정 조금.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전문가와 또 이야기 나눠봤고 사연자분도 우리 영선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오늘 나래님과 서민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메인 MC 나래님은 어떠셨나요? 퍼스널 브랜딩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 아직 사회에서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 느낌상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또 뭐 필요는 하겠다. 근데 필요할까? 계속 제 안에서 계속 이거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 악마처럼. 그냥 진짜 할 거면 제대로 막 전략부터 아예 그냥 난 이렇게 난 이런 디자이너로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거야. 아예 그냥 그렇게 뭔가 전략을 짜면은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올려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올려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홍보 받을 수 있으려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 계속 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좀 재밌었어요. 네. 집에 아. 가시려고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 굉장히 빨리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요새 저희가 이제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요새 사람들 다 인스타그램 계정 막 5개씩 있어. 나는 하나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든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할 때에는 그게 그 자체로 조금 너무 오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갖는 순기능 혹은 이제 어떤 테스트의 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너무 그것을 당장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뭔가 너무 멋있어야 된다라는 강박만 없으면은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재밌었고, 저희가 또 게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디자인 FM을 지금 시즌 4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조금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게 우리가 다 너무 사기꾼을 많이 봐서. 인위적으로 뭔가 왜 저렇게 하지? 약간 그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기 PR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일면 모두가 사실은 다 하고 있었던 거고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요즘의 그 문화나 사회 현상이랑 맞물리면서 생기는 특징들 때문에 또 약간의 어떤 거리감이나 부담을 좀 느낀 면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얘기하면서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특히 개인들은 약간 좀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저는 갑자기 동네에 수많은 카페들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브랜딩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생각도 하고 뭐 아무튼 맞아.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있겠으나 디자이너가 스스로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디자이너들 늘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늘 하던 거 어떻게 보면 늘 하던 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런 인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것만 뭔가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어떤 거를 보여줄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는 일은 뭐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도 유익했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뭐가 됐건 이번 시즌에 얘기할 거의 모든 주제들이 딱 이거다. 막 이거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생각해 볼 만한 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모처럼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는 턱이 좀 아파요.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청취자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청취 후기를 또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화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옥화방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이끄는 견적에 대한 사연을 또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화? 얼마면 돼? 이거 얼마면 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얼마면 돼? 저 이거 그렇게 읽어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특별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대본에 있는 나래님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꼭 한번 해주셨으면 와. 좋겠어요. 본격 소통 방송 다음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됩니다. 디자인 FM과 함께 아무 말이나 떠들고 싶으신 분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디자인 FM,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도 있어요. 디자인 FM에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말머리 사연 달아서
designfm@fdsc.kr로 보내주세요.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